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오늘 6강 환경가치에 관한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편익 그러니까 수요 분석 방법이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접대 잠깐 이제 해보면은요. 어차피 지금 앞에는 계속 어떤 행태 분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전부 다 이제 시장 조사긴 시장 조사죠. 그죠?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때문에 한다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어떤 사람의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조사 중에도 하나지만 시장조사, 여기 우리가 지금 사회조사 방법론 중에 하나였죠. 그죠? 물론, 그런 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조사라고 하면, 실제로 인구조사, 원래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인구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또 인구조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트라고 그러죠. 그죠? 사이트의 아파트를 같은 경우는 인구조사를 굉장히 세분화시킵니다. 그 나이별로, 뭐, 그 다음에 성별로, 그 다음에 나이별로 하게 되면은 그 몇 살 정도가 되면은 어떤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애가 몇 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 소득하고 애에 따라서 아파트의 평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잘 팔릴 것이다. 이런 것을 추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반 시설을 깔게 되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 조사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레크레이션에 관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또 우리가 시장 조사나 우리가 사회 조사는 꼭 이런 수요 조사만 있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회 조사라는 것이 다 이런 수요를 알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뭐 아파트를 짓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쨌든 있는 것을 모든 게 다 수요 시장 조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요 편익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돈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정부 측에서 어떤 하는 거냐, 정부의 어떤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부동산 뭐라든지 뭐 SOC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의 어떤 크레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한번 이제 기억을 한번 되새기 보는 뜻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시장 조사하는 어떤 방법 자체가 이제 어떤 조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 분석하는 방법을 정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요 편익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일단은 설문조사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죠? 물론 그 전에는 우리가 문헌조사부터 먼저가 됩니다. 우리가 통계연보 같은 거 계획할 때 우리가 통계연보를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우리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하게 되고요.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다 문헌조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우리가 아니면은 뭐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설문조사의 항목이 달라지죠. 이제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저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델파이 분석으로 할 것이냐, 행태적 분석 법을 사용을 해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분석 방법이 다른 방법 모델로 사용해서 우리가 공식을 적용을 시킬 것이냐 이제 이런 분석 방법이 달라질 뿐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설문조사는 어떤 기본적으로 앙케이트를 하는데 또 우리가 저때 이야기했죠. 설문조사는 간접으로 할 것이냐 직접으로 할 것이냐. 자, 물론 우리가 간접 직접이라는 타이틀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로 우리가 말 그대로 시트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전화로 할 것이냐, 뭐 아니면 바로 면담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바로 종류를 적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뭐 간접 직접 한 상태에서 내용을 좀 분리하면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서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논술이나 어느 한 부분을 쓸 때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공부의 어떤 체계도 어떤 많이 잘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좀 하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 문제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수요 편익 분석을 할 때 아니면 수요 또는 수요 편익 분석이든 수요 예측 분석이든 다 어떤 비슷한 말을 쓰긴 해요. 다 같은 어떤 말이죠, 그죠? 수요 편익 이러면은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을 하고 어떤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에 관한 거고, 수요 예측은 현재의 어떤 수요를 가지고 미래 장래의 어떤 수요까지 예측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요 예측 분석이다, 그 다음에 수요 편입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돈의 비용이 돼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말 그대로 예측이라는 개념이니까 어떤 공간의 물리적인 어떤 크기로 우리가 할 것이냐. 아무래도 국가기관과는 수요 예측 분석이 조금 더 많겠죠. 근데 도로시설, 그죠? SOC 사업이라는 개념은 수요 편입 분석 쪽에서 더 어떤 방법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에 의한 방식, 그는 것은 주로 우리가 수요 편입 방식의 어떤 모델 공식을 적용을 해서 좀 이 처리를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주로 이제 스케일 기법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거트만 저 스케일 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앞에 뭐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스케일 도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스케일 도법은 뭐 평점을 줘가지고 뭐 이렇게 앞뒤를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도출을 해내는 방법이죠. 사실 이거는 스케일 기법은 일단 정량적 기법입니다. 그죠? 지금 요까지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죠. 이거는 정성적 기법이랬고, 그 다음에 스케일 기법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서로가 어떤 이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계가 사실 측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량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이제 이런 분석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요 예측 분석 또는 수요 편입의 어떤 분석 방법이라면, 이번에는 돈하고 관계없이, 물론 돈하고는 관계는 있겠죠. 환경 가치, 정 말해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개념, 이런 것은 사실은 돈으로 물질로 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경도 파괴하고 뭐 그러잖아요. 어떤 게 더 이익이다, 어떤 게 뭐 안 이익이다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택지가 지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산을 파헤쳐서 택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터널을 뚫는다. 자연을 파괴해서 터널을 뚫는다 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이득이다 아니다 라고는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라든지 산림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돈으로 딱히 잴 수 없는 어떤 환경 가치 제죠. 그죠? 공공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어떤 접근 방법, 앞에 이거는 우리가 SOC나 국가기관 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면, 돈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면, 이번에는 환경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시장제라고 그러죠, 여기. 그래서 환경 가치 추정 방법이 나와 있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 재화. 그래서 환경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요, 이게 설정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설문조사입니다. 다 지금 세 가지의 어떤 종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가장 기본은 전부 다 설문조사입니다. 자,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은 정성적일 수도 있고 정량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가치 재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행비용 접근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근부 가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컨조인트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죠? 컨조인트 분석, 컨조인트 CON이죠. CON 조인트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옆에 지금 영어가 나와 있죠. 지금 약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행 비용 분석, 조건부 가치 측정, 그 다음에 컨조인트 분석. 자, 기본은 지금 우리가 시장 조사
에서 사회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 조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앞에 뭐라고요? 재화적 그러니까 비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어떻게 측정할 수 없는 비재화적 그죠? 물질로 측정이 안 되는 것을 잴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아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설문조사 가지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 앞에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행비용접근법의 가장 기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행비용접근법의 가장 포인트는요. 어떤 지역의 휴양시설 지역이라든지 아주 오래됐어요. 그랬을 때 시설이나 어떤 면적을 넓히려고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너 좋은 거 시설을 했을 때 니 돈 얼마 지불할래? 지불할 용의가 있니? 없니?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행비용 접근법을 사용하고요.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소요시간이나 경비를 감안해서 그 소비 행위에 네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의 의사를 묻는 것에 대해서 지불할 때 여행비용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사실 뭐 공식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은 일단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가치 측정이라는 것은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정말 이거는 진짜 SOC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놀이시설이라도 모험놀이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오래된 시설, 이런 오래된 시설의 그것의 변화, 이런 것에 네가 바꿀 때 돈을 지불할 수 있니 없니? 라는 것에 네 얼마 지불할 용의가 있니? 왜냐하면 넣었는데 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레크레이션 계획에 우리가 저 시설별 가동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비시장 재화 중에서도 공공재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기본은 인터뷰와 그 다음에 설문조사고요. 이것을 하는 것은 시장조사고 사회조사의 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컨저인트 분석법입니다. 컨저인트 분석법은요. 이거는 또 포인트 딱 자체가 하나가 있죠. 지금 보면 특정 이상의 특정 속성 하나의 대안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몇 개를 계획안을 냈는데 요거 할래? 요거 할래? 아니면 요게 있는데 이 중에서 너는 어느 게 좋니? 아니면 이 중에서 이런 곳에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대안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런 곳에 네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니? 정말 우리가 뭐 남산 같은 경우에 케이블카 넣을 때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어찌 보면은 공공재를 넣는데 우리가 공공재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사용하지만 그거는 네가 이걸 낼래? 이걸 설치할 때 돈을 낼래? 이거 아니고 그거는 떠나서 그죠? 이미 계획가들이 A안, B안을 냈다는 거죠. 이쪽 케이블카를 넣는 거는 기본이고 근데 이쪽에 넣는 게 좋겠니? 이쪽에 넣는 게 좋겠니? 아니면은 한 라인을 좋겠니? 왜냐하면 환경이 파괴되니까 한 라인을 넣는 게 좋겠니? 두 라인을 넣는 게 좋겠니? 근데 네가 한 라인 넣었다든지 두 라인을 넣었을 때 네가 그래도 남산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겠니? 라고 묻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대안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컨저인트 분석법입니다. 이런 것은 주로 우리가 응답자를 가지고 사실은 말 그대로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해가지고 실제로 정성적으로 설문지는 정성적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의 어떤 대안책이고 또 변수하고 나이 그죠?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어떤 거주지 이런 걸 다 따져서 여러 가지 함수를 넣어서 그것을 서로가 교차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나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일 때 뭐
이런 것이 좋더라 이런 것의 어떤 상호 관계를 분석할 때 우리가 컨저인트 분석법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행 비용이라든지 조건부라든지 컨저인트 분석법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 가치가 그러니까 돈하고 직접 우리가 받아지지 않는 돈,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줄 때, 그래서 시장 가치 돈으로 금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집을 하는데 뒤에 산이 있는 집을 내가 택했어요. 그랬는데 이 산이 허물어졌을 때도 네가 이 집에 살 용의가 있니 없니? 라고 묻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조건부 가치 측정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법들이 꼭 뭐 어디 쓴다 이런 것보다는 중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를 할 때 이걸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떨 때 비환경으로 환경 가치에 돈이 써여 있지 않는 곳에 내가 만약 예를 들면 어떤 곳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할 것인가를 옆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이런 사례로 내가 적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계획화할 때 기술사로서 그러니까 심의나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어떤 측정법까지 선정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선정을 해주는데 이 선정 자체의 방법을 모른다면 실제로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앞에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꼭 이게 뭐 내용 자체를 막 알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실제 이런 방법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에 적용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대안을 내줄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실제 이제 경감 분석 방법입니다. 자, 평가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분석 수요 예측 분석이 돈하고의 관계라면 이번에는 경관을 분석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